평형 킥과 풀의 타이밍 차이는 또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팔에 의한 추진력과 다리에 의한 추진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형에서는 킥을 차서 얻어지는 추진력에 이어서 바로 팔을 돌리면서 추진력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추진력에 공백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평형에 있어서는 이런 추진력의 공백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이로 인해 타이밍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평형의 타이밍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저항 측면입니다. 평형은 종목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동작이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팔을 돌리고 호흡을 한 이후에 킥을 차기 시작하는 시점, 즉 평형에서 가장 저항이 많이 발생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과 타이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잘 비교해보면 호흡하고 킥을 차는 순간의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영상에서는 손을 뻗고 머리가 물속에 입수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킥을 차기 시작하고 있는데 반해 아래의 영상에서는 손을 완전히 뻗고 머리가 완전하게 물속에 들어간 이후에 다리를 완전히 당기고 킥을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이는 위 영상은 앞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이 짧은 반면에 아래의 영상에서는 무릎이 지나치게 내려가고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 순간에 몸의 진행 속도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머리가 입수하는 순간에 킥을 차면 무릎이 앞으로 당겨지는 순간도 줄면서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는 깊이도 낮아지게 되어서 허벅지에서 발생되는 저항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팔 돌리기를 끝내면서 킥을 차는 순간까지는 공백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진력의 공백도 짧아지기 때문에 전방을 향한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머리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 이후에 킥을 차게 되면 기본적으로 팔 돌리기와 킥의 추진력 사이에 공백이 긴 시간 존재하게 되며 또한 무릎도 상대적으로 물속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허벅지에 걸리는 저항도 심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은 일반인이 평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의 마스터즈가 다리를 리카바리 하는 모습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무릎은 거의 내려가지 않으면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을 들어 올려서 리카바리를 하고 있는데 골반이 아래로 전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모으고 킥을 차는 순간에도 허벅지에서 발생되는 저항이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형에서 예를 들었던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무릎이 적게 물속으로 내려가고 골반의 각도가 거의 일직선으로 곧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리를 당기면서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저항이 세계적인 선수들보다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리를 모으고 차는 순간까지의 저항을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이밍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선수도 아닌 일반인이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의 영상은 손의 업스윕이 끝나면서 다리를 당기는 순간입니다. 이때도 골반의 각도는 전혀 꺾이지 않고 무릎도 앞으로 당겨지지 않으며 가볍게 구부러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전체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글라이드를 할 때 조금 물속에서 깊은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흡을 위해서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비록 골반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흰색 화살표 방향으로 몸이 서 있지만 만약 빨간 화살표와 같이 적게 기울어졌다면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도 빨간 화살표와 같은 방향으로 몸의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 동작은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무릎을 굽혀 발을 엉덩이 방향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이때도 골반은 거의 꺾이지 않는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리를 당기면서 허벅지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골반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머리가 입수한 동작이지만 아직도 다리를 당기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우는 이 동작에서 다리를 차기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다리의 리카버리를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다리를 당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동작은 머리가 완전히 입수되고 팔을 앞으로 뻗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다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리를 당기는 동작은 하지와 수영장 바닥이 직각을 이루는 빨간 선까지만 하지를 당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동작은 발을 지나치게 엉덩이 쪽으로 많이 당겨진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작을 하면서도 좀처럼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풀의 추진력과 킥의 추진력 사이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형을 하면서 쓸데없는 움직임이 적고 무릎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은 추진력과 저항으로 제법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의 영상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아래 영상 모두 손을 앞으로 뻗고 머리가 완전히 물속에 입수한 이후에 킥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무릎이 앞으로 당겨지느냐 당겨지지 않느냐는 것의 차이입니다. 위의 영상이 훨씬 저항이 적은 상태로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글라이드를 할 때 너무 깊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킥을 차는 타이밍을 조금 변화시키면 바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킥의 리커버리를 조금 일찍 해야 합니다. 즉, 팔을 안으로 모으면서 다리를 당겨야 하는데 손을 완전히 모은 다음에 앞으로 뻗으면서 다리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리를 당길 때 지나치게 많이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리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킥을 차기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넷째, 머리가 입수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킥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글라이드를 동작이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킥과 풀의 추진력 공백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선수와 동작을
비교해보면 확실해질 것입니다. 머리가 입수하는 시점과 킥을 차는 타이밍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 선수가 확실히 킥을 차는 순간이 늦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영상의 선수가 무릎이 훨씬 아래로 덜 내려간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킥을 차는 타이밍은 머리의 입수와 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 영상에 일반인과 같이 무릎을 앞으로 당기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평형 킥과 풀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